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수십 년을 보냈죠. 은퇴한 지 3년. 이제야 좀 내 시간을 갖나 싶었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상추며 고추며 심으면서 말입니다. 허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흙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도 토마토 지지대를 세우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윤지였습니다. 평소엔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하는데 이날은 딸이 직접 걸어왔더군요. 목소리부터 뭔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나 윤지야. 잘 지내시지?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내가 드디어 정식 큐레이터 발령받았어. 그동안 계약직이었잖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어. 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나도 덩달아 기뻤죠. 미대 나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려는데 윤지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부탁이 있어. 정규직 되니까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졌거든. 수호 좀 봐줄 수 있을까? 며칠만. 정말 며칠만. 수호는 5살 손주입니다. 똘망똘망한 눈에 말도 잘하는 녀석이죠. 예쁘긴 한데 한창 뛰어다닐 나이라 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물리치료 예약이 이번 주에만 3번이었거든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2달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죠. 엄마, 내가 허리가 좀 그랬어. 물리치료도 받고 있고, 알아 엄마. 정말 미안한데 지금 당장 맡길 데가 없어. 유치원은 대기가 너무 길고 시댁에는 부탁하기가 그렇잖아. 정말 며칠만. 내가 빨리 다른 방법 찾아볼게. 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이면 괜찮겠지. 치료 한두 번쯤 미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언제부터 데려오니? 정말 고마워 엄마. 내일부터 가능할까? 오후 2시쯤 데려다 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호 며칠 봐주기로 했다고 하니 남편이 인상을 썼어요. 당신 허리는 어쩌?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며칠만이래. 윤지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니? 남편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딸한테 약한 내 성격을 잘 알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윤지가 수호를 데려왔습니다. 수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안겼어요. 할머니, 놀아줘. 할머니, 과자 있어. 녀석이 제잘거리는 소리에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엄마 그럼 5시에 데리러 올게. 정말 고마워. 윤지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수호와 둘이 남았죠. 블록놀이를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챙겨주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어요. 5시가 되었는데 윤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6시, 7시, 결국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안 엄마. 회의가 길어져서. 첫날이라 정신이 없었어. 윤지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호는 엄마를 보자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졸렸던 겁니다. 나는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섰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진통제를 먹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물리치료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다음 날도 윤지는 늦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며칠이라던 약속은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지가 수호를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생각보다 몸이 힘들구나. 물리치료도 계속 빠지고 있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윤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엄마 나도 알아.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유치원은 아직도 대기 중이고 외부 사람한테 맡기는 건 불안하잖아. 수호가 할머니랑 있는 걸 좋아하는데. 윤지의 말에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거든요. 수호는 정말 나를 좋아했고 나도 손주가 예뻤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그저 편리한 도우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오후에만 봐주기로 했던 약속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늘어났어요. 윤지는 출근이 빨라졌다며 아침 8시에 수호를 데려다 줬습니다. 퇴근은 점점 늦어졌죠. 엄마 오늘 야근이야. 미안한데 저녁까지 부탁해. 이런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야근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수호는 할머니 집이 제 집인 양 익숙해졌습니다. 장난감도 하나둘 늘어났고 옷까지도 여벌로 두고 갔죠. 남편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무료 타가수도 아니고 당신 허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허리 통증은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수호가 할머니 하며 매달리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수호를 재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4시. 윤지가 일찍 왔나 싶어 나갔더니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내 여동생 은숙이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초췌해? 무슨 일 있어? 은숙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은숙이는 속지 않았어요. 손주 본다며. 윤지가 맡긴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언니가 무슨 전업 베이비시터야? 은숙이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전업 베이비시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윤지가 왔을 때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윤지야, 이제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엄마가 한계야. 윤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더. 내가 지금 적응 기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밖에 없어. 정말로. 딸의 눈물에 나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윤지가 그렇게 바쁜 걸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수호가 무심코 한 말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요가 가서 재밌대. 나도 요가 하고 싶어. 요가라니. 윤지가 요가를 다닌다는 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수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호야, 엄마가 요가 간다고 했어. 언제? 어제도 갔어. 엄마가 전화로 말했어. 요가 끝나고 갈게 하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는 윤지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회사 일이 많아서 늦는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윤지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야근인지, 정말 회의가 긴 건지. 하지만 딸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오해하고 있기를 바랐죠. 며칠 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어요. 수호는 낮잠 시간이라 집에 두고 잠깐 나갔죠. 남편이 봐주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친구가 물었어요. 은영아, 너 요즘 손주 본다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딸이 바빠서 어쩔 수 없지. 그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빠.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평일 낮에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있더라. 뭐라고? 평일 낮에? 응, 화요일이었나? 확실해. 내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못 본 척하고 가더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요일. 그날도 윤지는 바쁘다고 했었어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다고. 그래서 수호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봤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내가 힘들게 손주를 보는 동안 쇼핑을 하고 요가를 다녔다니,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내가 뭘 했어? 윤지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잖아. 이제 정신 차렸어. 당장 그만둬.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웠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는 아닐까? 윤지에게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시장은 늘 활기찼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죠. 수호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려고 과일 가게에 들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최은영 선생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지 직장 동료인 김 과장이었어요. 몇 번 회사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아,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장 보러 오셨네요. 따님은 잘 지내시죠? 김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김 과장의 다음 말에 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윤지 씨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매일 저녁 요가 학원 다니면서 몸매 관리하고 주말엔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고 부럽더라고요. 매일 저녁 요가 학원이라고요. 네, 거의 매일 가는 것 같던데요. 퇴근하고 바로 간다고. 아, 맞다. 윤지 씨가 그러던데 어머님이 아이를 너무 잘 봐주셔서 마음이 편하다고. 정말 복 받은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봐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김 과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먼저 가볼게요. 간신히 인사를 하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딸기는 사지도 못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서럽고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딸을 위해 내 몸을 망가뜨리며 손주를 봤는데 그동안 윤지는 나를 속이고 제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수호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딸기 사왔어? 수호 딸기 먹고 싶어. 미안, 수호야. 할머니가 깜빡했네. 내일 사줄게. 수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놀이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놀아줬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수호야, 할머니가 좀 아파. 혼자 놀 수 있지. 수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조용히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죠.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오후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윤지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걸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저녁 8시가 넘어 윤지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수호야, 재밌었어? 윤지가 수호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수호는 신나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나는 윤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정말 태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윤지야, 오늘 야근했니? 응,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왜? 나는 윤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윤지가 시선을 피했어요. 순간 확신했습니다. 김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가봐. 윤지는 수호를 데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또 늦게 데리러 갔네. 당신 또 울었어. 남편이 내 눈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제 됐어. 더는 못 참아. 내일 당장 윤지한테 전화해. 앞으로 수호 못 본다고. 하지만 수호는 어떻게?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건 윤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부모가 책임져야지. 당신이 왜 희생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에 대한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 언제부터였을까? 새벽녘에야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내 삶을 되찾아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윤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침 일찍. 윤지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수호 때문이야? 그래. 오늘 시간 돼. 점심때 만날 수 있니? 윤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어요. 정오가 되자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요가복 차림이었죠. 회사는 안 갔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윤지야, 이제 수호를 못 봐주겠다. 엄마도 한계야. 윤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김 과장을 만난 이야기를 꺼냈어요.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매일 요가 학원 다닌다는 게 오해야? 야근한다고 거짓말한 게 오해라는 거니? 윤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윤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일도 육아도 다 버거웠어. 그래서 잠깐 숨 좀 쉬고 싶었어. 숨을 쉬고 싶었다고. 그럼 엄마는 숨 쉴 시간도 없이 내 아이를 봤는데. 윤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지야, 내가 엄마가 됐으면 책임을 져야지.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수호 봤어. 물리치료도 못 받고. 그런데 넌 그 시간에 요가를 다녔다고. 엄마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수호 좀 계속 봐줘. 안 돼. 이제 내가 방법을 찾아.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러자 윤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엄마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엄마는 은퇴했잖아. 시간 있잖아.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내 시간을 내가 쓰겠다는데 그게 잘못이니. 그게 아니라 가족인데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해. 다른 집은 어떻든 우리 집은 이제 그만이야.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 윤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비용이라도 좀 도와줘. 엄마가 안 봐주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아이를 봐줬는데 이제 와서 돈까지 달라는 건가? 윤지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엄마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 아빠 은퇴하고 연금 받으시잖아. 조금만 보태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키운 게 이런 아이였나.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윤지야, 내가 부모야. 부모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야. 엄마한테 기대지 마. 엄마는 나한테만 엄격해. 동생한테는 안 그러면서. 갑자기 왜 동생 이야기가 나오니? 은성이는 제 아이 제가 키우잖아. 그것 봐. 결국 차별하는 거잖아. 윤지가 울먹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앞으로 손주 얼굴 못 볼 수도 있어. 윤지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손주를 볼모로 한 협박.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윤지가 뭐래? 다 이야기했습니다. 유치원 비용 이야기까지.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지가 그 정도였구나. 참 씁쓸하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였어요. 어머님, 저 진우입니다. 윤지한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위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윤지에게만 맡겨둬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나마 사위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윤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호가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번에 무너지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일주일 뒤 윤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수호가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 그래. 수호 잘 지내니? 유치원 보내기로 했어. 다음 주부터 다녀. 잘했다. 수호도 친구들 만나면 좋아할 거야. 윤지가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그제야 윤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지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남은 시간을 내 걸로 쓰고 싶어. 이해해줘. 알았어, 엄마. 가끔 수호 데리고 놀러 갈게.
그래. 언제든 놀러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내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될 거야. 그러길 바라고 있어.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일찍 나와 물을 주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다시 물리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가 많이 나빠졌다며 혀를 찼지만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치료받고 나오는 길이 상쾌했어요. 드디어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어제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었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은영아,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드디어 내 시간을 찾았어. 무슨 말이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우리 나이에 뭐가 아까워서 자식한테 매여 살아.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맞아.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야. 친구들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기적인 게 아니었구나. 며칠 뒤 윤지가 수호를 데리고 왔어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수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왜 안 와? 수호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잘 지냈니? 응. 유치원 재밌어. 친구도 많아. 수호가 신나게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 재미있는 선생님, 맛있는 급식.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윤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수호가 유치원 가니까 확실히 달라졌어. 더 밝아지고 사교적이 됐어. 그래.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아야 해. 그리고 나도 시간 관리를 다시 하고 있어. 요가는 주말에만 가기로 했고, 평일엔 수호랑 시간 보내려고. 윤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나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괜찮아. 지나간 일이야. 아니야. 정말 미안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윤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제야 윤지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걸, 무한정 희생할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수호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고 사위는 열심히 음식을 날랐죠. 윤지와 나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윤지 가족이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 해결된 것 같네. 다행이야. 그러게. 이렇게 될 걸 진작 말할 걸. 당신이 용기를 낸 덕분이야. 자식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절하는 용기, 내 삶을 지키는 용기. 다음 날 아침 다시 텃밭에 나갔어요.
토마토를 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68.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옆 텃밭의 박씨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어요. 최 선생님 오늘 토마토 풍년이네요. 네, 올해 잘 됐어요. 좀 가져가실래요? 어머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시간을 되찾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은퇴한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달까? 박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흙 묻은 손으로 토마토를 닦으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내가 키운 토마토. 내 땀과 노력으로 만든 결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숙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오늘 시간 있어. 영화 보러 가자. 그래. 몇 시에 만날까? 2시 어때?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좋아.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청명했죠. 집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68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숙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그래. 재미있게 보고 와. 나는 등산이나 갔다 올게. 남편도 자기 일정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마음이 편하니 얼굴도 달라지는구나 싶었죠. 윤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윤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알거든요. 다만 그 해결책이 엄마의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윤지도 알았을 겁니다. 앞으로 수호는 가끔 만나겠죠. 할머니와 손주로. 부담 없이 즐겁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관계일 거예요.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용기라고. 그 용기를 낸 나 자신이 대견하다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내 시간, 내 인생, 드디어 되찾은 자유.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텃밭을 지나며 다시 한번 토마토를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처럼 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익어가길. 달콤하고 충만하게 연그러가길 바라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